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광고 컨설팅 4팀 이예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해 준비해 보았는데요.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혹시 8월 6일에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더 인플루언서 다들 시청하셨나요? 못 보시거나 아직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더 인플루언서는 영향력이 곧 몸값이 되는 대한민국의 인플루언서 77인 중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찾기 위해 경쟁하는 소셜 생존 서바이벌 예능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공개되면서 인플루언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더 인플루언서는 인플루언서들이 단순히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 이상의 존재로 마케팅 전략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인플루언서 개봉의 파급 효과로 인해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인플루언서란 무엇일까요?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플루언서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인플루언서란 타인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뜻하는 신조어로 주로 SNS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콘텐츠로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며 그 영향력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SNS에서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마케팅 전략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광고와 달리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소비자와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제품을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플루언서들은 주로 뷰티, 화장품, 패션, 식음료, 헬스, 피트니스, 여행, 가전제품, 금융상품, 정말 다양한 분야의 제품과 서비스를 광고합니다. 예를 들어 유명 뷰티 인플루언서는 화장품을 사용하고 리뷰하면서 이를 팔로워들과 공유합니다. 옆에 보이는 사진처럼 인플루언서의 얼굴과 제품이 함께 나오는 사진을 찍어 SNS에 업로드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이는 인플루언서가 실제로 사용해본 제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함으로써 팔로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파급 효과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브랜드 인지도 향상입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있어 강력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인플루언서가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면 해당 인플루언서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브랜드에 대해 알게 되고 이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둘째, 판매 촉진 및 매출 증대입니다. 인플루언서를 통해 마케팅을 진행하면 직접적인 판매 촉진 효과를 가져옵니다. 인플루언서가 추천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팔로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는 실제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자연스러운 광고입니다. 인플루언서는 전통적인 광고보다 더 자연스럽게 소비자에게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은 자신의 콘텐츠 안에 제품을 유기적으로 삽입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품을 추천함으로써 광고가 아닌 개인적인 추천처럼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거부감을 줄이고 더 높은 참여율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영향력입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인플루언서를 통해 마케팅을 진행하면 전 세계적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인플루언서가 우리 제품을 홍보하면 그 영향력은 국경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브랜드에게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영상의 핵심인 인플루언서 마케팅 전략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적합한 인플루언서 선정입니다. 브랜드 이미지와 일치하는 인플루언서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플루언서의 팔로워, 컨텐츠 스타일이 우리의 브랜드와 얼마나 잘 맞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뷰티 업종의 광고주님이라면 뷰티 위주의 컨텐츠를 주로 업로드하거나 다루는 인플루언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명확한 목표 설정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광고를 직접 맡아보면서 느낀 점인데요. 인플루언서를 통해 마케팅을 희망하시지만 명확한 목표 없이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인플루언서를 통해 어떤 성과를 얻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브랜드 자체를 홍보하거나 제품 판매를 증대하고자 하는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셋째, 진정성 있는 컨텐츠 제작입니다. 대부분 광고주님들이 인플루언서에게 제품을 제공하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의 제품을 홍보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해줍니다. 하지만 인플루언서가 컨텐츠를 제작하는 중간에 너무 많은 관여를 하게 되면 컨텐츠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플루언서가 진정성 있는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인플루언서를 팔로우하고 있는 분들은 인플루언서의 진정성을 보기 때문에 과도한 상업적인 컨텐츠 유도는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되 인플루언서의 창의성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인플루언서의 팔로워 분석 필요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인플루언서가 어떤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지 분석이 필요합니다. 즉, 인플루언서의 팔로워가 우리의 타깃층과 부합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팔로워 수가 많다고 해당 인플루언서를 선정했는데 알고 보니 우리의 타깃층과 전혀 상관이 없는 팔로워가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쟁사 분석입니다. 광고주님의 경쟁사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진행했을 경우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어떤 인플루언서를 통해 마케팅을 진행했는지 경쟁사의 마케팅 전략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쟁사의 마케팅 전략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참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또 몇 가지 단점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우선 첫째로 성과 측정의 어려움입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인플루언서가 가져오는 직접적인 매출 증가와 브랜드 인지도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인플루언서를 통해 제품이 홍보되었을 때 그 영향으로 판매가 증가했는지 또는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는지 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고요. 둘째, 인플루언서의 이미지가 브랜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인플루언서의 이미지가 곧 브랜드 이미지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인플루언서가 논란에 휩싸이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다면 해당 인플루언서와 연관된 브랜드 역시 그 여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브랜드의 평판을 손상시키고 소비자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오늘날의 디지털 마케팅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브랜드에 가장 적합한 인플루언서를 선택하고 그들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광고 컨설팅 4팀 이혜린 마케터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